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레스토랑 사업의 의미와 주식 분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특별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직접 하게 됐는데요. 어디에서 그 강의를 하게 되냐면 클래스톡이라고 하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그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 어저께부터 특별 광고가 나가기 시작한 것 같고요. 얼리버드 특가 광고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략 7월 정도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클래스톡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저의 강의 내용도 커리큘럼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한 20여 년간 미국 살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그런 지혜와 지식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차피 미국 주식은 평생 해야 되거든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앞으로 좋은 기업들에 대해 평생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강의도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함께 의견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광고는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 20명에게 무료 수강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딱 20분만 제가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요, 그 20명에게 무료 수강 혜택, 그냥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그 혜택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마치고 나면 오늘 커뮤니티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특별 이벤트 광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참여하셔서 그 이벤트에 당첨 되시는 그 특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소식인데요. 굉장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테슬라가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벤진가라고 하는 주식 전문 뉴스 그 신문에서요. 만약에 테슬라가 레스토랑을 하나씩 시작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 주가 상승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던데요. 여러분, 이 테슬라가 레스토랑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느냐? 테슬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차징 스테이션 있죠. 슈퍼차저 스테이션. 그 테슬라 그 충전하는 그 공간에서 레스토랑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디테일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종류의 레스토랑이 들어올 수 있냐? 지금 언급되어진 레스토랑의 그 이름은 50's Diner거든요. 50's Diner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그 미국식 레스토랑인데요. 미국에는 이런 그 미국식 그 레스토랑의 체인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아주 자주 가서 밥을 먹는 곳은 어디냐면은 블랙베어라는 곳이거든요. 블랙베어. 자, 블랙베어는 이 미국의 그 집에서 집밥처럼 먹듯이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그 포테이토나 또 스테이크나 이런 걸 팔거든요. 아침 같은 경우 브렉퍼스트는 항상 아침 일찍부터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50's Dine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일찍부터 아침을 줍니다. 뭐 오믈렛이나 또 여러 가지 에그 프라이를 해가지고 이제 주는 그런 아침 식사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저녁도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죠. 마치 집에서 먹는 것처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러한 이 가게들이 이 차징 스테이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레스토랑 사업에 대한 등록을 마쳤는데요. 자, 이런 그 심볼, 이런 트레이드 마크를 이제 등록을 시킨 거예요. T자 모양의 이 테슬라를 상징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 이 트레이드 마크를 등록을 했는데요. 모든 종류의 레스토랑이 다 가능한 그런 어떤 그 등록을 마친 상태고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2018년도에 이미 일론 머스크가 이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 그 충전소에 그 연결해서 레스토랑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에이, 해서 뭐 하겠나?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2018년도에 레스토랑 사업을 슈퍼차징 스테이션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5월 27일이죠. 자, 얼마 전에 2021년도 5월 27일 날 여기서 뭐 어떻게 표현했냐면 from words to deeds. 자, 말에서 행동으로 드디어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는데요.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가요, 가끔씩 이렇게 생뚱맞은 이야기들을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입으로 한 얘기들을요, 다 지켜왔어요. 다만 문제는 약간의 시차의 문제만 있었을 뿐이지 전부 다 실행이 되어져 오고 있는 굉장히 무서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론 머스크의 특징을, 이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파악한다라면, 뭐 자율주행도 된다 이러면 자율주행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어떤 조율해야 될 어떤 다른 요소들이 걸려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베를린 공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를린 공장도 이 회사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벌써 지어서 벌써 진행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그 독일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또 법적인 문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자, 그런 것처럼 이 레스토랑 이야기도요, 이미 2018년도에 언급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시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과거 트위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2018년도 그 1월 6일입니다. 제가 별표 쳐놨는데요. 이미 이때 2018년도에 그 이 슈퍼차저 로케이션 LA에 있는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그 레스토랑이나 락 레스토랑이나 또 롤러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그 놀이 문화 있죠. 이런 것들을 세팅할 거다라고 이미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올해 2021년도 4월 달에 4월 2일 날 이렇게 언급을 했죠. Major New Supercharger Station이 이제 산타모니카에 오는데, 산타모니카 LA에 있죠. 한국 연예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바닷가인데요. 이 산타모니카의 슈퍼차저가 이제 가장 큰 그 슈퍼차징 스테이션이 오게 되는데, 50's Diner, 아까 우리가 살폈듯이 그런 레스토랑이 들어올 수 있고, One of the Best Movie Club, 즉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유흥 시설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미 과거에 했던 얘기를 하나씩 천천히 실행하고 있는 것뿐이죠. 다만 시차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미국이죠. 미주 지역에 과연 슈퍼차징 스테이션이 몇 개나 있냐라는 게 또 중요하죠. 현재는요, 이 캐나다의 그 미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그 캐나다까지 다 합쳐서요, 대략 한 1000개 이상의 슈퍼차징 스테이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미 전역에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150마일마다 이런 슈퍼차징 스테이션, 즉 주유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마일마다 이제 다닐 때마다 차징을 할 수 있는 건데, 미국 사람들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 이 차징 스테이션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여행할 때마다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할 때 그 스테이션을, 그죠? 주유소 같은 거죠. 이 스테이션을 이제 들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000개 이상의 슈퍼차징 스테이션에 레스토랑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영화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유흥시설이 함께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엄청난 일들이 테슬라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한 비즈니스가 되고, 벤진가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한 그 테슬라 주가의 미래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부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테슬라의 레스토랑 사업의 그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테슬라가 레스토랑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자, 첫 번째 혜택은 뭘까? 새로운 현금 흐름의 창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미주 지역만 1000개, 또 캐나다까지 다 포함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슈퍼차저가 25,000개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레스토랑이 세워지게 되고 또 영화관이 세워지게 된다라면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현금의 흐름은 엄청나겠죠. 굉장히 그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따박따박 매달 매달 들어오는 그런 현금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테슬라에겐 정말 이만한 사업이 또 없는 거죠. 정말 좋은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내연기관차의 주유소와도 같은 거잖아요.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르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가 고속도로를, 미국의 프리웨이를 여행하다 보면은, 그 디스턴스마다 결국은 주유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주유소에 가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단순히 기름만 넣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기름만 넣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유소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레스토랑이 있고 작은 가게들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를 옷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작은 어떤 그런 일종의 쇼핑센터 같은 것이 형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한국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일종의 한국의 휴게소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테슬라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게 되면 테슬라가 운영하게 될 이 차징 스테이션, 슈퍼 차징 스테이션은요, 일종의 한국의 휴게소와 같다라고 보면 되죠. 물론 한국만큼 크진 않겠지만 테슬라가 소유하는 이 차징 스테이션에 그 많은 그 레스토랑과 그리고 또 가게들과 스토어들 이런 다양한 그 어떤 유흥거리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굉장한 그 테슬라에게는 또 자금의 흐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맥도날드 효과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맥도날드가요, 단순히 빵을 팔고 햄버거를 팔고 뭐 치킨 몇 개를 팔아서 이 맥도날드가 그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에요. 맥도날드는 소위 그런 빵 몇 개 팔고 햄버거 몇 개 팔아서 그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동산이죠. 맥도날드가 전 세계 곳곳에 맥도날드 지점을 세우면서 부동산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이 엄청난 그 맥도날드의 현금 흐름과 자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이렇게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세계 곳곳에 목이 좋은 그런 부동산을 잡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슬라가 이 차징 스테이션, 이 충전소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랑은 상상도 못 했겠죠. 과거에는 그냥 몇 개 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맥도날드 효과처럼 이 테슬라가 앞으로 전 세계에 세우는 그런 차징 스테이션은요, 충전소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맥도날드처럼 부동산을 가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테슬라에게는요, 지금 기존 사업만 해도 엄청난데 또 다른 정말 수익원이 창출되는 거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요, 그 한계가 도대체 어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죠. 여러분, 테슬라 주주인 것을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식 분할에 대한 그 얘기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미국 언론들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 분할에 대한 얘기를 또 자주 꺼내고 있는데요. 베론이라고 하는 그런 유력지죠. 미국 주식에 대한 유력지가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또다시 하게 되면은 엄청난 캐럴리스트가 된다. 즉, 부스트가 된다. 테슬라 주식이 또 점프하는 그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게리 블랙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게리 블랙이 뭘 얘기를 했냐면요, 지난 8월 달에 주식 분할할 때에 1374불 때 분할을 했죠. 그때 274불로 이제 5대1로 분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그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언제 시점을 노려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자율주행 FSD가 베타 버전이 릴리즈가 됐죠. 그리고 지금 2분기 어닝 리포트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고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의 EV 크레딧, 그죠? 이게 이제 혜택, 세금 혜택이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주가는 뭐 금세 720불을 무난하게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뭐 7월이나 8월 안에 적어도 3대1 정도는 주식 분할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720불에서 3대1 분할하게 되면 240불이 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옛날에 5대1 분할했던 것과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요, 결국은 일론 머스크도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게리 블랙의 트윗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언론에서 부추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트윗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도 뭐 안 할 이유도 없어요. 뭐 했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테슬라 주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많고요.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십시오. 감사합니다. LA의 정규스TV였습니다.